안녕하세요. 엉클즈의 돈돈 주간 경제 뉴스입니다. 겨울에 문턱에 들어선 것 같습니다. 날씨가 이곳 제가 녹화하는 충주는 아침에 얼음이 꽤 단단하게 얼었어요. 이렇게 탁 건드리면 깨질 정도가 아니라 꽤 단단하게 얼어가지고 물을 쏟아 부었는데도 불구하고 얼음이 그대로 원형이 보존될 정도로 그렇게 단단하게 얼었습니다. 영하 4도, 5도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제 제가 여기 녹화를 하던 충주의 세컨드 하우스를 이제 11월 말이기 때문에 제가 좀 문을 닫고 3개월 동안 여기를 셧다운 시켰다가 이제 2월 말 3월 초에 다시 봄을 맞이해서 수도도 잠갔던 거 열고, 그 다음에 온수기 물도 가스도 잠갔던 거 열고 하고 준비를 하는데, 3개월 동안은 제가 다른 곳에서 녹화를 할 것 같습니다. 오늘은 국내 경제 뉴스하고 가계금융 얘기만 좀 준비를 했습니다. 역시 주식시장과 부동산 시장 굉장히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쪽에 관련된 뉴스를 조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1, 19 전세 대책, 30년 중형주택 6만 3천 가구, 질 좋은 평생주택 어떻게? 근데 정부가 이제 올 한 해를 달궜던 부동산 쪽에 공급 쪽의 대책도 몇 번 내놨지만 실효성 있는 대책일까를 의문을 갖고 있는 사이에 이제 전세 쪽의 문제를 좀 해결하기 위해서 대책을 내놨는데, 결국은 이제 공급과 관련된 부분이죠. 주택 공급을 어떻게 해서 수요를 어떻게 좀 만족시켜 주느냐, 이 부분인데, 공공임대주택의 거주 기간을 30년까지 늘리고, 중산층을 위해서는 60에서 85제곱미터, 중형주택도 25년까지 6만 3천 가구, 서민 중산층 주거안정 지원 방안에 따르면 청년은 6년,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는 10년으로 제한된 공공임대주택의 주거기간을 30년까지 확대하겠다. 그러니까 노년 젊은 시절 수도권 도심 가까이 사는 동안은 충분히 집 걱정하지 않고 그렇게 살도록 해주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요건에 안 맞으면, 청년이거나 소득이거나 신혼부부거나 이런 요건에서 벗어나면 이제 임대기간 만료됐으니까 나가쇼, 이런 것도 걱정하지 않고, 집도 가족 기준에 맞춰가지고 조금 혼자 사는 청년인 경우에는 작은 집, 둘이 살거나 셋, 넷 이렇게 아이를 낳는 부부한테는 좀 더 넓혀서 우리가 얘기하는 32평형 주택까지 그렇게 가능하도록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중형 주택 공급도 늘리고, 그 다음에 살고 싶어 하는 사람들을 넉넉히 살게 해주겠고, 또 범위가 좁은 것들을 좀 넓게 해주겠다라고 하는 몇 가지로 요약이 될 수 있는데, 글쎄 항상 그렇습니다. 이게 공공임대주택이든 정부가 주도로 해가지고 하는 사업의 정권이 바뀌면 이게 실효성이 계속 이어지는 거냐, 이런 얘기들도 하고 있는데, 여하튼 일단 심리적으로 내가 집 걱정은 안 해도 되겠다라고 하는 불안 심리를 조금 잠재우려고 하는 노력으로 지금 이런 대책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게 실효성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시간이 걸리는 문제 아닙니까? 집을 어느 날 갑자기 중국처럼 병원도 뚝딱 짓고 집도 뚝딱 짓는 그런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어떤 격에 맞게 좀 원성이 만족하는 수준이 좀 올라가 있기 때문에 만족도를 좀 맞추는 집을 어떻게 공급할 것이냐, 이런 부분들이 이제 걱정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임대주택 비율이 너무 많아지면 또 그것도 민영주택 쪽에서는, 건설회사도 그렇지만 국민들이 갖고 있는 어떤 만족도를 맞춰주지 못하잖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임대주택과 민영주택 사이에 어떤 격차, 갭이 존재하고 있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 하에서는 이런 부분들이 좀 앞으로의 과제인 것 같습니다. 예, 엉클즈 원포인트는 그렇습니다. 정부의 부동산 공급 대책이 연이어서 이제 이렇게 올해 몇 번에 걸쳐서 나왔는데, 연일 이어지는 부동산 시장 뉴스, 매매 시장, 전세 시장, 월세 시장, 이런 가격 상승과 함께 공급의 문제, 수요는 존재하는 거니까요. 불안 심리든 아니면 실수요든 공급 부족으로 인한 가격 상승의 도미노 현상을 어떻게 하면 좀 막아보겠다라고 하는 취지에서 또 지난 11월 19일 날 이런 대책이 나왔는데, 정부도 고민 중에 나온 것 같아요. 근데 결론 얘기는 그렇습니다. 임대주택을 활성화시키겠다. 좀 더 많은 사람이 좀 더 오랜 기간
좀 더 좋은 조건으로 살도록 하겠다. 뭐 이게 뭐 심지어는 호텔 등 비거주 시설을 리모델링해서 이거를 주거용 주택으로 사용하겠다라고 하는 대책까지 나올 정도니까 정부의 공급 쪽에 대한 부분을 얼만큼 고심하고 있는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과연 언제 부동산 시장이 잠잠해질까 이거거든요. 근데 뭐 설문조사에 의하면 내년 상반기까지는 이런 주거용 주택에 관련된 문제가 계속 불안하고 사람들의 심리를 건드릴 거다 이렇게 반응을 했는데 이어지는 이제 종부세 지금 방송을 듣고 있는 지금 정도 이제 종부세 벌써 이제 고지서를 받아가지고 뭐 9억 이상의 그 고가 주택을 갖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이거 뭐냐 뭐 이런 정도로 지금 아우성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 공시지가 현실화 문제하고 그다음에 양도세 부분까지 되는 내년도부터는 과연 이 수요를 어떻게 억제해 가지고 한 사람이 두 집, 세 집, 네 집, 뭐 심지어는 몇십 채까지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이걸 내놓을 거냐 뭐 이런 수요 억제 정책의 뉴스랑 같이 맞물려 가지고 공급은 늘리고 수요를 좀 줄이는 똘똘한 멍청하든 한튼 1인 1가구 원칙이라고 하는 어떤 정부의 주장 일반 국민들한테는 주테크 사는 집이 재테크의 전부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하고의 충돌 이거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이제 그런 부분인데 가진 자의 재테크 방법 이긴 분명한데 연찰 동원령 뭐 가진 사람들은 뭐 그런 것들을 뭐 10억 그래 뭐 이렇게 어렵지 않게 20억 어렵지 않게 그렇게 구입하지만 이게 그 좀 더 파보면 국가 경쟁력의 문제하고 좀 관련이 있거든요. 이 부분도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여하튼 그런 부분하고 맞물려서 이 주택시장과 관련된 2020년에 연말이 가까운데 아마 10대 뉴스 안에 반드시 이 얘기가 끼지 않을까 뭐 그런 개인적인 생각을 좀 해봅니다. 주식시장 얘기를 좀 한번 해보겠습니다. 최고가 경신한 삼성전자 동학개미 수익률은 어떨까? 개인들이 이번 달에만 11월 달에만 2조를 팔아서 3, 4월 달에 투자한 사람들은 약 30% 가까운 수익을 얻었다. 외국인들의 매수세에 힘입어 가지고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나라 주식시장 전체가 이제 코스피 기준으로 2,600을 넘었는데 뭐 한쪽에서는 2,800까지 갈 거다. 아직까지도 뭐 한 10% 이상은 더 올리지 않겠냐. 뭐 이렇게 바라보는 사람도 있는데 삼성전자가 사상 최고치를 찍자 동학개미들이 차익 실현에 나서서 2조를 팔았는데 약 30%의 수익률을 시현했다. 이게 이제 주된 내용입니다. 액면분할 이전으로 계산하면 삼성전자가 지금 63,000원, 뭐 어제 기준으로 66,000원. 저도 조금 갖고 있는 거 어저께 좀 팔았는데 66,000원이면 한 30만 원 정도 한 주당 액면 분할을 했기 때문에 지금 66,000원, 65,000원 이렇게 하는 거지. 액면 분할 전으로 생각하면 316만 원, 한 30만 원 정도 가까이 이렇게 드는 주가니까 엄청나죠. 이제는 삼성 주가가 뭐 100만 원을 넘느냐 안 넘느냐 뭐 그 코리아 디스카운트 뭐 이런 얘기 나와서 걱정했는데 200만 원을 넘더니 액면 분할로에 지금 드디어 300만 원을 넘어가는 5,000원 기준으로요. 액면가 5,000원 기준으로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순매수했는데 순매수한 이유는 워낙 강세. 또 이 얘기도 제가 나중에 한번 환율과 관련된 주식시장과 우리나라 경제에 미치는 영향 이것도 한번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반도체 업계의 호황 긍정적인 분석 달러 약세로 원화가 강세를 보이면서 외국인들이 한국의 증시에 투자하기 시작했고 그 다음에 반도체 주문을 조금 늘리면서 뭐 이 코로나 시대의 비대면 시대의 이 반도체와 관련된 그 산업 쪽은 계속 더 발전 가능성과 그 반도체를 필요로 하는 어떤 그런 기기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으면서 집에서 노트북도 그렇고요. 그다음에 또 뭐 인공지능과 관련된 부분, 뭐 자율주행, 뭐 이 모든 분야들이 지금 다 빅데이터 관련된 모든 부분들이 다 반도체가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삼성전자에 대한 긍정적인 부분. 물론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10만 원이 넘었으니까요. 뭐 같이 오르는 거죠. 근데 대표주가 삼성전자이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동학개미들이 지난 3, 4월 달에 삼성전자 평균 매수가가 49,000원이었는데 그 5조 4천억 정도를 매수했습니다. 그때 이제 개인 투자가들, 그러니까 동학개미들이 그렇게 했는데 이번에 한 40% 정도 팔았나요? 38, 한 40% 가까이 팔면서 6만 원대에 팔았으니까 한 30% 가까운 수익률을 얻었다. 그리고 앞으로 더 오른다면 개미들은 이제
뭐 계속 차익 실현을 할 테니까 내놓겠죠. 장기간 우상향의 어떤 전문가 분석이 나오니까 이제 개미들도 좀 더 기다리는 사람들도 만만치 않게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엉클제 원포인트는 삼성전자 주가 상승에 동학개미들의 매도가 3, 4월 달에 매수한 거 7, 8개월 정도 보유했다가 팔게 됐을 때 30% 가까운 수익률은 개미들의 승리죠. 뭐 연금리가 10분의 1도 안 되는 그 수준에서 30% 가까운 수익률은 대단한, 물론 그동안에 뭐 6, 7개월 이자를 뭐 마이너스 통장이든 뭐 해서 했으면 글쎄요, 뭐 제가 보기에는 한 20% 가까운 실제 수익률, 비용을 제외하고도 남는 수익률이 되지 않을까. 외국인의 매수세, 환율, 반도체 시장 긍정적, 이야기는 환율 이야기는 제가 나중에 엉클조 특강으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다고 약속을 드리고요. 삼성전자 매도의 개미들의 선택, 이게 이제 관심사입니다. 또다시 조정을 받은 다음에 삼성전자 같은 대표주를 매수할 것이냐, 아니면 제2의 삼성전자가 될 수 있는 종목을 물색할 것이냐, 여기에 따라서 이제 재미를 느낀 동학개미들이 주식시장을 어떻게 어떤 관점에서 끼어들 것이냐, 이제 그 문제인데, 이 30% 수익률을 맛보고 나서 바로 나 이제 끝이야 이렇게 나가진 않을 거거든요. 분명히 삼성전자가 뭐 10%가 빠진 6만 원대 초반이라든가 뭐 5만 원대로 내려가면 기회다 그러고 매수를 한다든가, 또는 삼성전자와 유사할 정도의 믿고 수익이 보이는 종목을 찾느라고 또 고민을 할 것이냐. 저는 뭐 첫 번째, 두 번째가 적절하게 결합됐으면 좋겠는데, 좀 두 번째 더 많은 동학개미들의 관심이 좀 갔으면 하는 개인적인 생각이 있죠. 종목도 분석하고 그 다음에 주식에 대한 공부도 좀 하게 되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는데, 그냥 삼성전자는 믿고 이 정도면 뭐 이렇게 하는 투자하고는 좀 다른 차원의 투자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개미들의 합리적인 투자 방법이 무엇일까? 여기에 관심을 갖게 되는 2020년 11월 마지막 주에 제 기대입니다. 자, 엉클즈 주간 뉴스 여기까지 하죠. 궁금하신 경제 금융용어 뉴스, 재무상담, 돈과 관련된 고민 댓글로 주시거나 메일로 주시면 제가 고민해서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이고요. 방송을 보시는 분 마음에 드시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제가 또 더 조금 자신만만 콕콕 여러분들의 그 궁금증을 해결해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